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김태효라고 아시죠? 안보실 1차장인가 하는 녀석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자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어요. 안 좋았습니다. 관상이라든지 눈빛, 그리고 말투. 김태효를 여러분 한번 지금 네이버에 쳐봐도 됩니다. 이놈 어디 순방할 때,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가면 꼭 지가 나와가지고 브리핑 하던 자 있죠. 이자가 대통령 순방을 브리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변인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대변인이 하든지 외신 전문 대변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안보실 차장이 나와가지고 외국 순방을 브리핑한다? 참 이례적인 겁니다. 이자가 윤 정권의 사실상 숨은 실세였습니다. 아마 넘버 1, 2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도 딱 지켜버리고 어디 외국 순방할 때마다 자기가 그 일정이라든가 그런 걸 브리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실이니까 안보실이 비서실, 안보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밑에 안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 따로, 안보실 따로. 그만큼 안보실이 위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 안보실장 밑에 바로 그러니까 더군다나 왜 이자가 그렇게 실세인가 하면요, 이자의 아버지가 검사였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이자가 또 어디 사느냐,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요. 지금도 아크로비스타에 삽니다. 이자의 엄마도 아크로비스타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인맥,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인맥, 뭐 말 다 했죠. 이자가 과연 그렇게 안보실 1차장을 할 만큼 능력이 있는가도 의문인데, 그 전에 행정관인가 뭔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지와 눈을 잡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번에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웃기는 게 말이죠, 최상병 특검의 사무실이 바로 아크로비스타에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건물.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거기 지을 때 알바끼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모양이 조금 달리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앞에 그 건물에서 바로 아크로비스타가 3층 4층이 그대로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렸죠. 최상병 특검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효가 어디 산다고요? 아크로비스타 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어가면 몇 발짝 가면은 특검 사무실이야.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거죠. 어쩌면 최상병 특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비겁하다고. 아니,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 가가지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는 그 앞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여다 보인다니까요. 거기 김태효도 거기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압박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특검의 어떤 그 압박이 주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김태효가 지네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특검 사무실에 가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압박을 받을 게 아니라 내 나와바로 들어온 거 아니야? 특검 사무실이 내 아크로비스타 바로 앞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나와바로 들어온 거니까 당당하게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하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김태효가 나가서 경로설과 관련해서 화내는 걸 들었다, 윤통이 화내는 걸 들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경로설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닙니까?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할 때, 그때 임성근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는 걸, 뭘 그렇게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느냐라면서 경로하면서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최상병 사건의 핵심 어떤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종호라는 자가 있는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가 뭐 그런 자 있어요.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자. 이 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자의 부탁을 받고 임성근
나섰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이게 그 얼개예요. 그런데 경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김태효가 국회 나가서 증언을 할 때도 경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에 나가서 경로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자가 살려고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는 이렇게 되면 전번에 국회에 나가서 했던 것이 그것이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바로 위증이 되는 거야. 이자는 이제 위증죄에 딱 걸린 거야.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 라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 그런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는 저번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나서는 이번에는 특검에 가서 경로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저번에 국회에 나가서 발언한 것이 위증이 됩니다. 그것도 무거워요, 제가. 글쎄요. 그런 위증죄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특검에 나가가지고 경로서를 확인해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자가 왜 그러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적 관계,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자의 아버지가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도 윤 대통령과 통하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거기 지금 사는데 상당히 윤 대통령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그 전에 왜 왕자 새기고 나왔잖아요. 그때 왕자 그거에도 이자의 김태효의 엄마가 뭐 조언을 했느니 뭐니 뭐 만들어줬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자인데 이자가 나가서 맨 먼저 사실상 배신을 때린 겁니다. 물론 그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경로를 했을 수도 있고 경로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경로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경로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진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사단장까지 그렇게 뭐 수사를 하느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사단장 해먹을 수 있겠느냐. 병사 하나 준 걸 가지고 뭐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정도죠. 물론 이제 외압을 얼마나 가했느냐 이게 문제지. 외압을 가했다면 밑에서 가한 거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외압으로 비치고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태효 같은 자가, 제가 간신을 얘기했잖아요. 간신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놈들이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강신업이 얘기한 것이, 강신업 TV에서 제 방송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제가 정말 목 빠지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은 누구냐?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언론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근데 간신들에 둘러싸여서 간신과만 소통하면 안 된다. 간신들이 이 권력자의 눈과 귀를 잡고 그들이 그야말로 인해 장막을 치면 권력자가 망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김태효 같은 자가, 한번 김태효 그 인상 보세요. 관상 보시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자가 대통령이 순방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요, 거들먹거리는 아주 뭐랄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스타일. 그래서 기자들도 그 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뭔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자입니다. 그 자가 근데 뭐 최상병에만 걸려 있을지 아니면 다른 데도 더 걸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세 중에 실세였던 자인데 그런 어떤 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실세를 했던 겁니다. 실력을 가지고 실세를 한 게 아니고. 자, 김태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하여튼 간신들이 윤석열 정권을 망쳤는데 간신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3간신, 8간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